문장과 안 긴 문장의 절을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론적인 부분을 다 외우고 있는데도 막상 시험지에 문장이 나왔을 때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절인지 잘 구분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기출되었던 실제 문장들을 가지고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절인지, 그리고 이 절이 무슨 절인지, 무슨 역할을 하는지까지 같이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문장이라는 거는 주어와 서술어가 필수예요. 다른 목적어나 보어나 이런 문장 성분들도 우리가 주성분이라고 배우기는 했지만 문장이 없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주어랑 서술어는 항상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절을 구분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주어와 서술어를 찾아서 짝을 지어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한번 보면은, 자, 일단은 문장에서 가장 끝에 있는 서술어를 먼저 찾아요. 제일 끝에 있는 거니까 그냥 찾기 쉽잖아요. 자, 그러면 이 꺼냈다라는 서술어의 주어를 찾아주는 거예요. 자, 주어란 누가에 해당하는 거죠. 무엇이, 누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가 꺼낸 것이기 때문에 그는가 꺼냈다가 주어 1번, 서술어 1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중요한데, 이 서술어 1번 말고 다른 서술어를 하나 더 찾아주세요. 자, 그런데 서술어를 어떻게 찾나요? 라고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일단 서술어가 될 수 있는 것은 동사, 그리고 형용사, 그리고 서술격 조사, 이다가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먹다, 먹어, 먹니,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될 거고, 형용사도 예쁘다, 예뻐, 예쁘니, 이다, 이고, 이어서, 이런 식으로 요 끝에 형태들이 변하는 품사들 있죠. 요런 애들이 이제 서술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다라는 서술어를 찾았어요. 자, 그러면 있다에 대한 주어를 찾아줘야 되는데 이 주어가 생략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소설책이 있다라는 이제 소설책이가 주어인데 그게 생략이 되어 있는 상태고, 자, 어쨌거나 일단 서술어 2번을 찾았으면은 서술어 2번까지가 하나의 절이 끝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이제 끊어주시고, 이제 이 앞쪽을 묶어줘야 되는데 어디까지 묶을까가 이제는 고민이 될 거예요. 이때 주어 1번 같은 경우는 서술어 1번이랑 세트기 때문에 절대 묶으면 안 되겠죠. 자, 책장에는 이제 소설책이 책장에 있다라고 해서 이 서술어 2번과 호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묶어주면 절이 완성이 됩니다. 자, 다른 애들로 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명사절로 연습을 한번 해볼 거예요. 명사형 전성어미 기가 붙어서 명사와 같이 쓰이는 절이 명사절이에요. 자, 명사절 같은 경우는 주어, 목적어, 부사어, 관형어 같은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뒤에 붙는 조사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같은 경우는 주격조사예요. 주격조사에는 이와 가가 있죠. 그래서 명사절 뒤에 이 가가 붙어 있다? 그러면은 주어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고요. 명사절 뒤에 을이 목적격 조사죠. 을이 목적격 조사예요. 그래서 을이 붙어 있다? 그러면 목적어 역할. 자, 부사격 조사는 종류가 조금 많아요. 근데 이제 자주 나오는 게 에서, 에게, 로 같은 애들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이고, 자, 그래서 부사격 조사가 붙으면 이제 부사어 역할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명사절은 전이라는 명사를 꾸미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공연이 시작되기 하고 이제 전을 꾸며주는 역할이죠. 이렇게 명사를 꾸며주는 애를 관형어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관형어 역할을 한다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명사절을 표시하고 문장에서의 역할까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일단 우리 앞에서 했던 것처럼 맨 끝에 나오는 서술어를 먼저 체크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서술어 1번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서술어의 짝을 찾아줘요. 우리가 기다린 거죠. 자, 우리는이 이제 주어 1번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주어 1번.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서술어 2번 찾는 거. 자, 오다라는 동사는 서술어로 쓰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오다가 이제 서술어 2번이 되는 거고, 무엇이 오느냐? 봄이 오는 거죠. 자, 얘는 주어와 서술어가 딱 보이네요, 다행히. 그러면 이 주어부터 서술어까지를 묶어주면 됩니다. 자, 끝에가 요 기라는 명사형 전성어미로 잘 끝났고, 끝에 이제 르이 왔기 때문에 목적격 조사가 온 거죠. 그래서 이제 목적어 역할을 한다. 라고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문장입니다. 자, 서술어 1번, 주어 1번 찾아볼게요. 안도했다. 일단 끝에 게 항상 서술어 1번이에요. 누가 안도했냐? 내가 안도했죠?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주어 1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서술어 찾아볼게요. 두 번째 서술어는 요 아니다겠죠? 아니었음. 서술어 2번. 누가 아니야? 그가 아니야. 자, 얘가 이제 주어 2번인데, 그러면은 얘는 뭘까요? 그렇다면 이 이가 붙은 거는 무엇이냐? 얘는 보어입니다. 문장 성분을 공부할 때 나오는 건데, 이가라는 게 주격조사도 있고 복격조사도 있어요. 주격조사. 주격조사는 주어를 만들어주는 걸 거고, 복격조사는 보어를 만들어주는 건데, 보어란 우리가 영어에서 배우던 보어랑은 조금 느낌이 다르거든요. 국어에서의 보어는 되다, 아니다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 중에서 주어를 제외한 문장 성분입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이 되다, 아니다는 당연히 서술어예요. 누가 아니죠? 철수가 아니죠. 자, 그래서 이 철수가는 주어가 될 거고, 그리고 이 중간에 들어가는 대학생이가 보어입니다. 주어가 아니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네,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묶어주면 되겠죠? 애가 붙으면, 애가 아까 무슨 조사였었죠? 부사격 조사에 애가 대표적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부사격 조사가 붙었기 때문에 부사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겠죠? 자, 다음으로 밑에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쉽지가 않다. 일단 않다가 서술어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쉽지가까지 서술어예요. 이건 조금 어려운 문장이네요. 일단 요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용언과 보조용언에 대해서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일단 그거는 지금 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도록 할 건데요. 일단 뭐뭐 하지 않다 라고 했을 때 않다는, 일단 않다는 단독으로 쓸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항상 뭐뭐 하지 않다라고 쓰지 그냥 않다 이렇게는 말을 하지 않잖아요. 자,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뭐뭐 하지까지 해서 얘는 이제 본용언이라고 부르는데, 두 개 합쳐서 서술어로 생각을 꼭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가는 여기서는 좀 강조해주는 역할을 하려고 쓴 거예요. 원래는 쉽지 않다니까. 자, 그 다음에 서술어 1번을 찾았어요. 그러면 이제 뭐가 쉽지 않으냐를 찾아야 되는데, 앞에서 보니까 여기 위에 봤던 것처럼 우리가, 내가처럼 한 단어로 딱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노래를 부르기 전체가 쉽지 않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게 전체가 주어 1번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금방 찾으면 좋은데, 만약에 이게 안 찾아진다 그러면 다른 서술어를 먼저 찾아주세요. 2번 서술어. 자, 부른다가 이제 서술어 2번이잖아요. 부른다. 누가 부르는지 안 나왔어요. 주어가 생략이 됐어요. 그러면 일단 여기서 끊어주셔야 되죠. 서술어 2번에서 끊으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노래를 부르다는 노래를은 부르다와 짝꿍이기 때문에 여기서 묶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주어는 생략. 자, 그래서 여기서는
기로 끝난 명사절이 뒤에 가가 주격조사잖아요. 주격조사가 붙어서 주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자, 서술어 찾아볼까요? 풀었다. 누가 풀었어요? 삼촌이 풀었어요. 그쵸? 그래서 삼촌이가 이제 주어 1번이 될 것이고, 자, 이제 서술어 찾아볼게요. 서술어. 자, 농담, 명사죠. 안 돼요. 던지다, 동사죠. 돼요. 분위기, 명사죠. 안 돼요. 정말 어이가 없지만 가끔 이제 어떤 학생들 중에 명사절은 기야 이렇게밖에 안 해오니까 여기서 끊어버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기로 끝났다고. 이제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뒤에 나오는 전성 어미라는 애는 동사나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에 붙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안 됩니다. 던지다 라는 동사에 미음이 여기 지금 붙어서 기 중에서 음이 온 거죠. 그래서 얘가 이제 서술어 2번. 던지에 미음 붙은 것까지 해서 묶어주시면 돼요. 자, 삼촌은 묶을 수가 없겠죠. 주어 1번이니까. 자, 농담을 던졌다. 얘네들은 같이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묶어주시면 됩니다. 자, 으로서도 대표적인 부사격 조사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부사어 역할.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주어 서술어 조금 빨리 찾을 수 있을 것 같나요? 몰랐어. 서술어. 누가 몰랐어요? 우리가 몰랐어요. 우리가 주어 1번. 자, 이제 서술어 한번 잘 찾아봅시다. 서술어. 적합하다, 뭐뭐 하다 또 서술어가 될 수 있죠. 자, 적합함까지 해서 서술어 2번. 자, 이번에 문장이 조금 기네요. 일단 여기서 끊어줘야 되고. 자, 얘에 대한 주어 한번 찾아볼까요? 뭐가 적합해? 뭐가 적합해요? 토양이 적합하다. 그래서 이게 이제 주어 1번이 되는데 주어 찾았으니까 이렇게 묶어야지 라고 하면 이것도 틀립니다. 자, 왜냐? 나머지가 어디에 연결될 수 있는지를 꼭 잘 봐주셔야 돼요. 이 지역의 토양인 거잖아요. 이 지역은 토양이랑 같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 지역 몰랐다. 이거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묶어서 명사절 해주시면 되고, 을은 목적격 조사니까 목적어 역할한다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잘 따라하고 계시죠? 자, 같다 서술어 1번. 뭐가 같아요? 주어 색깔이 같다? 는 조금 이상하고 색깔이 희다 라는 게 더 잘 어울리잖아요. 그래서 이 희다 라는 애가 서술어 2번이 될 거고, 끊고 뭐가 희냐? 색깔이 희다. 색깔이는 주어 2번이 될 거죠. 요 앞에서 끊고 가가 주격조사네요. 아, 그러면 요게 통째로 주어 역할을 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만큼이 통째로 주어 1번이었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주어 역할을 한다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기다린다 서술어 이제 금방 찾을 수 있죠. 끝에 거는. 자, 누가 기다리냐? 농부들이 기다리죠. 주어 2번, 주어 1번. 자, 그 다음에 자, 온다, 오다. 오다라는 동사인데요. 서술어 2번. 기에서 끊어주고 무엇이 오느냐? 비가 온다. 그래서 비가가 주어 2번이 될 거고, 요 앞에서 그냥 끊어주면 간단하네요. 를은 목적격 조사니까 목적어 역할을 한다. 어때요? 점점 쉬워지고 있지 않나요? 자, 그 다음에 바란다 서술어 1번. 누가 바라느냐? 부모가 말하죠. 얘가 주어 1번. 자, 자식이 행복하다가 이제 주어 2번, 서술어 2번. 이렇게 자동으로 조금 나와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복하다 기에서 끊고, 이 언제나는 부모님은 항상
우리의 행복을 바란다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이렇게 묶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뒤에 이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격조사는 평소에도 많이 생략을 하면서 말을 하거든요. 자, 이렇게 뭐가 없을 때는 격조사를 적절한 거로 붙여주면 돼요. 자, 부모는 언제나 자식이 행복하기를 바란다. 여기는 르이 들어가면 너무나 자연스럽죠? 르는 목적격 조사이기 때문에 목적어 역할이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자, 서술어 또 똑같이 찾아주세요. 서술어 1번. 누가 떠났어요? 제비가 떠났어요. 주어 1번. 자, 서술어 2번 한번 찾아볼까요? 겨울이 오다. 여기 오다라는 동사 나왔네요. 여기 서술어 2번이고 여기서 잘라줘야 되겠죠? 무엇이 오느냐? 겨울이 온다. 그러니까 주어 2번이 되겠죠. 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겨울이 오기가 전에, 오기를 전에, 오기에 전에 아무것도 어울리지 않아요. 겨울이 오기가 이 전을 꾸며주는 관형어 역할을 하고 있다. 모의고사 기출에 명사절이 관형어 역할로 하는 선지들은 다 뭐뭐 하기 전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워낙에 자주 나오는 거니까 그냥 지금 연습해 두고 기억을 잘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명사절 마지막입니다. 이르다 서술어 1번. 무엇이 이르죠? 우리가 뭔가를 하기에 이르다. 우리가가 일단은 주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술어 2번 찾아보면은 가다라는 동사 나왔으니까 서술어 2번 여기서 끊어주시고 우리가 뒤에서 끊어야 되겠죠? 자, 학교에는 가기랑 잘 어울리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끊어주시면 되겠죠? 자, 얘가 이제 주어 2번 애가 붙으면 부사 였었죠? 부사어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실제 기출되었던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OX 문제로 바꿔놨는데 자, 아까 여기 옆에서 했던 예시 문장이거든요. 봄이 어서 오기까지 했었고 르이 붙어서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였죠. 그래서 목적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 문장이 있다 하면은 맞다. 자, 니은 그가 범인이 아니었음까지 묶어서 애가 붙었었죠. 얘는 부사어 역할, 얘는 목적어 역할. 서술어 기능하는 안긴 문장이 있다. 틀렸죠. 자, 기억에는 안긴 문장 속에 부사어가 있다. 자, 요 안긴 문장 안에 문장 성분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볼까요? 자, 봄이 주어, 오다 서술어였죠. 요거까지는 아까 앞에서 한 거고 그 다음에 어서는 오다라는 서술어를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부사어입니다. 그래서 부사어가 있다. 맞고 니은에는 여기 이제 오타가 났네요. 니은에는 주어가 생략된 안긴 문장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그가라는 주어가 너무 명확하게 잘 보이고 있습니다. X. 자, 기억 미음도 우리 방금 앞에서 본 거예요. 이제 수능에서 이렇게 친절하게 밑줄을 다 쳐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잘 안 쳐주니까 밑줄 치는 것까지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자, 색깔이 희기 뒤에 있는 가가 붙었죠? 이 가는 주격 조사였어요. 조사와 결합해서 주어로 쓰이고 있다. 맞고 를-이라는 목적격 조사와 결합했으니까 목적으로 쓰이고 있다. 맞죠? 자식이 행복하기를 바란다. 를-이라는 목적격 조사가 생략된 거죠? 목적으로 쓰였다. 맞고요. 겨울이 오기는 이제 전을 꾸며주는 관형어 역할을 했었죠. 그래서 부사어 아니고 이제 관형어다 해주시면 되겠죠? 정답은 4번. 학교에 애는 부사격 조사니까 부사어로 쓰였다. 격조사는 그냥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얘기해드린 거 정도는 그냥 외우고 있는 게 네, 관형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관형절은 이제 은는 을던 쓰면 되고요. 이제 동사나 형용사에 붙여주면 되는데 뭐가 붙냐에 따라서 이제 시제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거는 한번 그냥 봐주시고요. 이제 여러분이 좀 헷갈려 하는 거, 조금 어려워 하는 거를 보면 관계 관형절과 동격 관형절이 있어요. 이 단어 자체를 외운다기보다는 두 개의 차이점을 알고 두 개를 구분할 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 관계 관형절 같은 경우는 관형절의 수식을 맞는 체언이 관형절을 이루는 문장 성분인 경우예요. 그래서 관형절에서 해당 체언이 생략된 관형절이다. 무슨 말인가? 실제 문장 보는 게 제일 빨라요. 자, 우리 아까 했던 것처럼 똑같이 주어랑 서술어를 나눠보면 영희가 먹었어요. 그쵸? 영희는 먹었다. 그리고 요 빵까지 같이 넣어서 영희는 빵을 먹었다라는 문장이 있고, 자, 샀다가 이제는 서술어인데 얘에 대한 주어도 여기 있어요. 여기 이제 주어랑 서술어가 있는데 동생이 샀다 이 사이에 이제 빵을이라는 애가 생략이 된 거거든요. 그 문장에서 빵이 중복이 됐잖아요. 중복이 됐을 때는 이 안긴 문장의 빵을 보통 생략을 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생략한 채로 두 문장을 이제 합쳐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 관형절이 수식하고 있는 체언 있죠? 이 체언이 원래 이 관형절을 이루고 있었던 문장 성분이었던 거예요. 이 빵을이. 그랬을 때 이런 관형절을 관계 관형절이라고 부른다. 자, 그러면 이제 동격 관형절은 뭐냐? 관형절의 내용이랑 얘가 수식을 받는 이 체언이랑 그냥 같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사실을 모른다. 우리가 돌아왔다. 이 두 문장이 합쳐진 거죠. 생략된 문장 성분이 없어요. 그리고 이 사실의 내용 자체가 우리가 돌아왔다랑 같은 거예요. 자, 사실 말고 우리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모른다. 우리가 돌아왔다는 소문을 모른다. 기출이 된 적이 있습니다. 자, 요거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불렀다 서술어 1번. 누가 불렀죠? 형이 불렀죠? 네, 형, 주어 1번. 자, 그 다음에 서술어 2번, 주어 2번 찾아볼게요. 하다라는 애가 일단 서술어겠고, 자, 하다가 서술어니까 여기서 끊어주세요, 이제. 자, 숙제를 하다가 같이 있는 게 잘 어울리기 때문에 이 앞에서 끊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숙제를 하는 이 동생을 꾸미고 있는데, 이 꾸밈을 받는 체언인 동생이 원래 이 문장 안에서는 주어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죠. 동생이 숙제를 하다라는 문장이었는데 여기서 동생이 두 개가 중복이 되니까 얘를 지워버린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얘는 이제 관계 관형절이고, 관계 관형절 안에는 주어가 생략이 됐죠.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써보면 주어가 생략된 관형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밑에 것도 한번 볼게요. 자, 했다. 서술어 1번. 동생은 주어 1번이죠. 자, 서술어도 한번 찾아볼까요? 자, 되다 라는 서술어 찾을 수 있겠죠? 서술어 2번. 여기서 끊고. 자, 대학생이 되다 묶어야 되겠죠? 자, 대학생이를 주어라고 말하면 절대 안 돼요. 자, 왜냐? 자, 여기서 꾸밈을 받는 형 있죠? 이 형이 주어예요. 형이 대학생이 되었다 라는 문장이었던 거죠, 원래는. 그래서 형이라는 주어와 대학생이는 뭐였죠? 되다 아니다 에서 나왔던 보어죠. 그래서 여기서는 얘도 관계 관형절이고 주어가 생략된 관계 관형절이네요, 똑같이. 자, 그 다음에 걸었다 서술어 1번. 누가 걸었죠? 영수가 걸었죠? 영수 1번. 자, 그 다음에 서술어 한번 찾아볼까요? 탔다. 탔다라는 동사 나왔죠? 서술어 2번. 끊고. 버스에 탔다 해야 되죠? 끊고. 자, 경희를 꾸며줬어요. 자, 근데 이 경희는 경희가 버스에 탔다 해야 되죠? 얘도 똑같네요. 주어가 생략된 관계 관형절 사용이 됐고요. 자, 몰랐어요. 누가 몰랐어요? 나는 몰랐어요. 여기가 이제 주어 1번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서술어. 결혼하다 라는 서술어 나왔죠? 서술어 찾을 때 항상 뭐뭐 하다, 다로 끝나는 애를 찾아요, 기본형. 여기서 끊어주고. 정수가 결혼한 거잖아요. 그쵸? 정수가 이제 주어 2번이 될 거고. 자, 얘를 꾸미고 있는데 정수가 은희와 결혼했다 하면 이미 완전한 문장이고 이게 사실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동격 관형절.
갔어요. 서술어 1번. 누가 갔어요? 그가 갔어요. 주어 1번. 그 다음에 서술어 찾아볼까요? 그리다. 그리다라는 동사 있죠? 서술어 2번 여기서 꼭 끊어야 되고, 이 그림을 그렸다. 얘랑 같이 묶여있는 게 자연스럽죠? 여기서 끊어주세요. 자, 화가를 꾸며주고 있어요. 화가는 이 문장 안에서 원래 역할이 주어죠. 화가가 이 그림을 그렸다. 얘도 주어가 생략된 관계 관형절이네요. 이 문제가 기출문제인데 동격 관형절 하나만 찾는 문제였어요. 요 4번이 정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옆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기억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억의 내용만 따로 뽑아온 거예요. 한 문장이 다른 문장 속에 관형절로 안길 때 중복된 단어가 있으면 관형절에서, 안긴 문장에서 생략하라 그랬어요. 관형절에서 그 단어가 포함된 문장 성분이 생략된다. 이런 식으로 풀어서 설명이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가 관계 관형절에 대한 설명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요건 조금 빠르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잘 모르겠으면 댓글 꼭 남겨주세요. 자, 우리가 여행을 간 사실 나오면은 무조건 동격이거든요. 뭐뭐한 사실, 뭐뭐한 소식, 뭐뭐한 소문, 아까 앞에서도 했죠. 자, 내가 사는 마을, 자, 내가 마을에 산다. 부사어가 생략된 관계 관형절이에요. 책장에 있던 소설책이죠. 자, 책장에 소설책이 있었다. 자, 원래 이 안에서 소설책은 주어 역할이었네요. 주어가 생략된 관계 관형절이고요. 동생이 먹을 딸기, 동생이 딸기를 먹는다. 딸기를 이었기 때문에 목적어가 생략된 관계 관형절이네요. 물이 골짜기에 흐른다. 여기는 원래 이제 물이라는 주어가 생략이 되어 있었네요. 그래서 주어가 생략된 관계 관형절입니다. 요것도 우리 요 옆에서 연습했던 것처럼 똑같이 잘 모르겠는 분은 주어와 서술어를 하나씩 나눠가면서 꼭 복습을 해주시고요. 잘 안되면 댓글 남겨주시면 Q&A 영상을 찍어볼게요. 다음으로 부사절을 아는 문장은 이, 개, 도록이 붙는데, 여기서 이제 주의를 해야 될 것은 여기서 이는 전미사고 개랑 도록이 전성어미예요. 근데 물론 수능에서 이것까지 세세하게 굳이 나눠서는 내지 않아요. 문장의 구조를 할 때 이가 전미사인지 개, 도록이 전성어미인지까지는 잘 안 내지만 내신을 공부하는 친구들은 요 두 개의 차이점을 구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서술절을 아는 문장은 이제 주어 두 개에 서술어 하나가 있는 것 같이 생겼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앞에서 했던 것처럼 한번 해보면 크다 서술어 1번 찾았어. 그리고 뭐가 크지? 지훈이가 큰가? 아니죠. 눈이 큰 거잖아요. 지훈이의 눈이 큰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주어 1번을 찾는 거예요. 자, 이렇게 찾아놓고 보니까 서술어 2번을 찾으려고 했는데 안 보이는 거야. 주어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주어 2번밖에. 자, 요렇게 생기는 구조. 그러면 뒤에 나왔던 주어 서술어를 묶어서 얘를 서술어 2번이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고, 이 서술어 2번이 서술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했던 방법이랑 똑같이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용절을 아는 문장. 제일 쉽죠? 다른 사람이 한 말을 이제 그대로 따옴표까지 가져오고 뒤에 라고를 붙이거나 따옴표를 쓰지 않고 뒤에 이제 고를 붙여주면 됩니다. 라고를 붙인 게 직접 인용절, 고가 붙은 게 간접 인용절이고요. 우리 앞에서 배웠던 기나 은는을던 같은 애들은 전성어미가 붙은 거였는데 얘네들은 이제 조사예요. 라고나 고는 둘 다 조사입니다. 이것도 내신에서만 알고 있으면 돼요. 배웠던 모든 절을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근차근 할게요. 자, 밝혀졌다. 서술어 1번 해야죠. 무엇이 밝혀졌는가? 그가 밝혀졌는가? 아니죠. 좀 이상해요. 그가 이 사건의 범인님이 밝혀졌다 해서 이만큼이 지금 주어 역할을 하는 건데
이게 만약에 안 보이면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일단. 자, 범인이다. 범인이다. 서술어 2번. 누가 범인인가? 그가 범인이죠. 주어 2번. 범인인에서 끊어야 되고, 주어가 어차피 맨 앞에 있으니까 여기까지 끊어주면 돼요. 자, 끊어놓고 보니까 여기 이가 있네. 이는 주격조사구나. 그래서 이게 통째로 주어 1번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얘는 명사절이고 주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드러났어요. 서술어 1번. 무엇이 드러났어요? 사실이 드러났어요. 주어 1번. 자, 이제 서술어 한번 찾아볼까요? 먹다 라는 동사 있죠? 서술어 2번. 누가 먹었냐? 언니가 먹었다. 언니가 주어 2번. 먹은에서 끊고 주어가 어차피 맨 앞이니까 한번 끊습니다. 자, 은으로 끝났어요. 그리고 뒤에 사실을 꾸며주고 있어요. 무슨 절? 그렇죠. 관형절. 관형절은 어차피 관형어 역할을 해요. 주어 같은 경우는 역할이 워낙에 많으니까 무슨 역할인지까지 시험에서 물어보는 거고, 관형절은 관형절 역할밖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무슨 역할인지는 잘 안 물어보는 거예요. 그 대신 우리 앞에서 했던 관계 관형절이냐 동격 관형절이냐를 체크를 해주면 되는데, 사실 하면은 뭐라고요? 네, 동격 관형절이죠. 자, 또 주어랑 서술어 찾아볼게요. 먹다 서술어. 아이고. 서술어 1번. 누가 먹었냐? 오빠가 먹었죠? 오빠. 왼수 같은 오빠가 먹었어요. 자, 그 다음에 샀다가 서술어 2번. 사다라는 동사 있으니까 서술어 2에서 끊어줘야 되죠. 누가 샀냐? 동생이 샀다. 주어 2번. 여기서 끊어주면 간단하죠. 자, 산 했을 때 니은으로 끝나기도 했고, 뒤에 나오는 빵이라는 명사를 꾸미고 있기도 하니까 관형절이 될 거고, 무슨 관형절인가 물어봤더니 동생이 빵을 가게에서 산 거죠. 빵을이라는 목적어가 생략된 무슨 관형절? 관계 관형절. 지금은 좀 길게 쓰는데 뒤에서는 조금 짧게 쓸게요. 자, 다음 이제 리을. 나는 기다렸다. 이렇게 좀 빨리 나오면 더 좋아요. 어차피 기다렸다가 서술어 1번인 건 아니까 얘 주어를 빨리 찾아서 나는 기다렸다 해서 주어 1번, 서술어 1번 해주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서술어 이제 2번을 찾아요. 가다 라는 동사. 이건 좀 쉽죠? 금방 보여요. 그래서 서술어 2번 기에서 끊고, 그 다음에 집에 가다니까 여기까지 끊어주고, 자, 이 만이라는 애는 보조사라고 그러는데 문장 성분이 무엇이냐를 결정하진 않아요. 문장 성분을 결정하는 건 격조사인데 여기서 을이 붙었잖아요. 을이 목적격 조사죠. 보조사는 있건 없건 신경 쓰지 말고 이 격조사를 보고 판단을 해주세요. 그래서 기로 끝난 명사절이면서 을이 붙은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미음도 조금 빠르게 한번 해볼까요? 주어 서술 한 번에 찾기. 누나가 바빠. 주 1, 서 1. 자, 그 다음에 서술어 2번 찾기. 가다 라는 동사 있죠? 서술어 2번 기에서 잘라요. 집에 가다 이렇게 묶어주면 될 거고, 자, 기로 끝났으니까 명사절이고 뒤에 애가 붙었어요. 이제 하도 많이 하니까 외워지지 않나요? 애는 부사격 조사였죠? 그래서 부사어 역할입니다. 자, 다음으로 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 서술어 또 한 번에 찾아주세요. 부모님은 바란다. 주어 서술어 하나씩 나왔죠? 두 번째 서술어 찾으면 건강하다 라는 서술어 2번 찾았고요. 누가 건강한가? 자식이 건강하다. 주어 2번 찾아서 기로 끝났으니까 명사절, 르이 붙었으니까 목적어 역할. 이렇게 금방 이제 하실 수 있겠죠? 자, 안 왔다. 서술어 1번.
안도 같이 해도 되는데 요거는 정확히는 부사기는 해요. 부사. 근데 그냥 묶어서 서술어로 해도 상관없어요. 자, 그 친구가 안 왔어요. 주어.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굳이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없다. 없다가 서술어 2번이 될 거고 끊고 연락이 없다 해서 여기 이제 주어 2번이 들어가겠죠. 자, 얘는 2가 왔고 얘가 꾸미고 있는 거는 요 뒤에예요. 연락도 없이 그곳. 그럼 말이 조금 이상하잖아요. 연락도 없이 안 왔다라고 해야지 뭔가 좀 자연스럽죠. 얘는 뒤에 오는 안 왔다를 꾸며주는 부사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생은 깨달았다. 주어 1번, 서술어 1번. 금방 나오죠. 자, 그 다음에 2번도 빨리 나오면 더 좋기는 한데 자, 옳다. 끝에 다로 끝나는 애 찾으라 그랬어요. 서술어 2번. 끊고 판단이 옳다. 주어 2번. 자신의 판단이니까 얘까지 묶어주세요. 을 붙었으니까 목적어 역할이고 음으로 끝났으니까 명사절이죠. 명사절이고 목적어 역할. 자, 그 다음에 자, 그는 했다. 주어 1번, 서술어 1번 됐죠? 자, 그 다음에 쉬다 라는 서술어 있고 여기서 끊고 내가 쉬는 거니까 여기 주어 2번이고 끊고 자, 던 나왔고 뒤에 나오는 공원 꾸며주고 있으니까 관형절이겠고 무슨 관형절인지를 봤더니 내가 늘 공원에서 쉬다. 공원에서가 생략이 됐죠. 부사어가 생략된 관계 관형절입니다. 그 사람들은 끝냈다. 주어 1번, 서술어 1번. 금방 찾았죠? 자, 그 다음에 서술어 2번 찾아보면은 어렵다라는 형용사 나왔네요. 서술어 2번. 아주 어렵다. 아주까지 묶어주면 되겠죠? 과제를 꾸미고 있어요. 운 들어갔으니까 관형절이고 무엇이 생략됐나요? 과제가 어렵다 해야 되죠? 그래서 관계 관형절이고 주어가 생략된 관계 관형절이네요. 3번 문제는 프린트가 좀 이상하게 돼가지고 제가 직접 썼습니다. 자, 얘는 조금 쉬워요. 다 영수는으로 다 통일이 돼 있잖아요. 일단 전체 문장에 주어 1번은 다 지금 영수 기억 한번 볼게요. 영수는 크다, 주어 1번, 서술어 1번 이렇게 풀면 실수하는 거고 자, 크다. 무엇이 큰지를 잘 확인을 했을 때 영수가 크다라기보다는 키가 크다잖아요. 그래서 이 키가가 주어 1번, 크다가 이제 서술어 1번이 될 거고 영수는 주어 2번이 되는 거고 자, 매우는 어차피 크다로 꾸며주기 때문에 주어나 서술어에는 안 들어가죠. 요거는 부사어인데 자, 그러면 주어, 서술어가 이렇게 연달아 나온다? 그랬을 때 뒤에 나오는 주어와 서술어를 통째로 묶어서 서술어 2번 하라 그랬었죠. 서술절이죠. 자, 니은. 영수는 몰랐다. 요게 이제 주어 1번, 서술어 1번 이렇게 될 거고 조금 천천히 할까요? 자, 주어 1, 서술어 1 해주고 자, 그 다음에 피다 라는 동사 있죠? 피다, 다로 끝났으니까 동사. 그래서 서술어 2번 묻고 무엇이 피었는가? 꽃이 피었다. 쉽네요. 얘가 주어 2번 앞에서 끊고 자, 피다의 피에다가 지금 니은 붙었고 뒤에 나오는 이제 사실을 꾸며주고 있으니까 관형절이구나 해주면 되겠죠? 무슨 관형절이에요? 사실 나왔으니까 동격 관형절이네요. 자, 가버렸다도 통째로 서술어라고 해줘야 돼요. 얘도 앞에서 잠깐 봤던 본용언과 보조용언인데 이 버리다의 의미가 우리가 쓰레기를 버리다 할 때 그 버리다의 의미랑 지금 좀 다르잖아요. 이런 애들이 이제 보조용언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제 통째로 봐주시고 영수가 가버렸어. 얘가 이제 주어 1번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서술어 2번을 찾아봤더니 없다라는 애가 서술어가 될 수 있겠죠? 얘가 서술어 2번, 말이 없다 해서 얘가 주어 2번 묶어주시면 되고, 뒤에 이제 이가 붙었으니까 부사어인데 부사절 되겠죠? 자, 얘가 꾸며주는 거를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말도 없이라는 부사절은, 부사어들은 바로 뒤에 거를 꼭 꾸미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말도 없이 학교, 그러면 의미가 좀 이상한데, 말도 없이 가버렸다 하면은 자연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학교 넘어가서 요 뒤에 있는 가버렸다를 꾸미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영수는 좋아한다. 주어 1번, 서술어 1번 금방 나오고, 뒤에 것도 그냥 해버릴까요? 얘도 주어 1번, 서술어 1번 이렇게 되죠. 서술어 2번 찾아봤더니 산책하다. 서술어 2번. 기에서 끊어주시고, 공원을 산책하다 둘이 같이 있어야 되죠? 묶어주시고, 기로 끝났으니까 명사절이구나 알 수 있죠. 자, 철수가 영희에게 아 빨리 와! 라고 원래는 말을 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따옴표를 떼버린 거지. 자, 따옴표를 떼고 뒤에 이제는 고라는 인용격 조사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빨리 오라고 해서 얘는 인용절이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옆에 문제들 한번 풀어볼게요.